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소한의 저 나름의 소통을 하는 방송이에요. 다른 종목 살펴보기.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완전 생초짜긴 하지만 댓글로 어떤 종목을 봐주세요 이렇게 댓글 남기신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근데 제가 뭐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또 댓글로도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뭐 일단 명백한 거는 저는 주식에 대해 주자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이제 댓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요구를 하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저에 대한 약간의 신뢰를 가지고 계신다? 0.1%라도 이렇게 신뢰감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하지만 명백한 거는 그냥 저 자신의 생각일 뿐이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이고 저는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배경 지식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감안을 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면은 또 개소리 한다. 난 계속 갖고 갈 거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마음에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 의견에 따르셔도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책임은 당연히 못 집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거라서 이 다른 종목에 대한 방송을 처음 하는 거라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조금씩 이제 밑에가 계속 늘어나겠죠.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정리한 기준입니다. 그냥 뭐 남겨주신 건 이렇게 역순일 거예요 아마. 네. 정영우님께서 레고캠, 그리고 스누피님께서 바이오스마트, 그리고 문지수님께서 캐몬, 이렇게 부탁드려요 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었어요. 캐몬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568억, 코스닥 476위, 상장 주식수 6300만 주. 뭐 그냥 무난한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소유진율은 1%가 안 됩니다. 0.2% 정도 됩니다. 코아스템에서 55%, 자사주에서 6%, 약 60% 조금 넘게 이렇게 주요 주주들이 갖고 있네요. 그러면 뭐 40%라고 치고 64, 24, 한 2,600만 주 정도가 유통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유통 물량은 시가총액은 한 600억, 한 700억 정도 되겠네요. 아주 뭐 가볍다고 하면 가벼운 종목일 수 있겠습니다. 재무제표 괜찮네요. 순간 제가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하려다가 괜찮네요. 영업이익도 계속 이렇게 괜찮게 늘고 있고, 크게 이거 두 가지만 거의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뭐 자산 총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늘고 있다는 게 아주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매출액도 계속 늘고 있고요. 화장품 개발, 뭐 화학물질 이런 거의 안정성의 평가를 위탁 수행한다. 비임상 CRO 기업이다. 한계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한계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혹시 뭐 새로운 사업을 진출했다든지 한게 있나요? 그죠? 이렇게 특정 계좌의 매매 관여가 많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르겠죠. 그 정도로 작은 회사니까.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뭐 여기까지 다 봐야 돼요. 그 분기보고서나 뭐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돼요. 근데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건 좀 봐봐야겠다.
누가 팔았네요. 25,000주 그렇게 뭐 많진 않은데, 일단은 나파모스타트 뭐 이렇게 투자는 좀 조금씩 계속 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백신, 코로나 관련주구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비임상 연구를 위탁받았다. 아까 CRO 기업이라고 나왔죠. 네. 그럼 뭐 일단 돈은 어느 정도 되겠죠. 근데 명백한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 임상 시험이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받는 개념 아닌가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가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코로나 백신이죠.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의 성공 여부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겠죠. 근데 얘들이 임상 시험을 하려면 자기네가 하진 못하겠죠. 당연히 임상 그 수탁 기관이 있겠죠. 여기 이렇게 캐몬처럼 그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임상 시험을 하겠죠. 그러면 이 임상 수탁 기관의 장점이 뭐냐면, 이 임상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무조건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건 명백하죠. 그러면 이 백신 전문 기업이 SK 바이오사이언스만 있는 건 아니겠죠. 또 여러 가지 더 업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임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겠죠. 하지만 명백한 단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약물이 성공을 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꾸준한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실적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케모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죠. 우리가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그 외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뭔가 여러 가지 부대 이익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시가총액에 대한 어떤 투자자의 이목을 끌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일단 그런 거를 좀 알아두고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위로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주봉으로 거의 신고가네요. 2018년 4월 이후로 거의 최고가를 한번 찍었네요. 보시면은 솔직히 저는 평단가가 어느 정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기존의 매물대는 이때가 가장 두꺼웠어요. 지금 이게 바닥이 형성이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서 올라가서 매물대에 한번 부딪혔다가 다시 이렇게 튀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바닥이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매물대예요. 말 그대로 언제 팔아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 그래서 저는 단기로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가 지금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5일선을 지지해 줄 거라는 어떤 생각은 안 들고요. 2150원에서 1900원까지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100원에서 1900원까지 왔는데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신다, 그 정도로 올인을 하신 상태다, 그러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 5일선에 힘입어서 약간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 구간에서 좀 더 이렇게 흔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거죠. 멘탈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 캐몬에다가, 이게 캐몬이에요. 1000만원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제 전재산이 1000만원이에요. 근데 이 구간 정도에서 만약에 샀어요. 그러면은 약간 손해가 만약에 2700원이다 하면 한 10% 정도 손해거든요. 반 정도는 파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제
제 돈이라면 약간 감정이입을 제대로 해서 과몰입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0% 정도를 팔고 2100원, 2150원 정도까지는 분명히 올 거거든요. 올 거 같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2150원에서 한 1900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분할 매수를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10%, 10%, 10%, 10%, 10%.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현금을 이렇게 확보해 두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평단가를 최대한 이 매물대에 좀 가깝게 이렇게 맞춰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21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21선이랑 만날 때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에서 좀 더 이렇게 흔들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정도의 호재가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캐몬에 대한 말씀 여기까지 드릴 건데 꼭 참조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거의 지금 매물대가 여기에 많이 뭉쳐 있죠. 예, 그리고 이 매물대들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평단을 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여기 완전 비어 있죠. 한 여기 이 매물대에서 이 매물대 정도, 2200원에서 한 1900원, 1900원에서 2200원, 이 정도에서 계속 이렇게 매수할 돈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대응이 안 되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정도를 팔고 그 돈으로 좀 더 이렇게 매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50% 팔고 매수를 더 못했는데 날아가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왜냐면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한 구간인 것 같아요. 이미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가 텅 비어 있으면 되게 위험해요. 우리 시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확대해 봐도 그렇게 안 보이죠? 매물대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주식은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쭉 보시면은 처음에 이때 정도의 매수를 하셨어야 돼요. 이 캐몬을 오랫동안 봐오셨다면 이때 정도의 매수를 해서, 요 매물대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 정도의 매수를 해서 쭉쭉 올라가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돈이 더 있으면 한 이때 정도에 더 사고, 그러면 평단이 한 이때 정도, 여기 정도 되겠죠. 그럼 이제 막 편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다음으로 바이오 스마트 보겠습니다. 음봉으로 시작했다가 양봉으로 끝났네요.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상승으로 끝났네요. 얘도 3개월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3개월 동안이 아니고 거의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오른 것 같네요. 2배 가까이. 시가총액 2,400억 정도고 코스닥 300위 정도, 주식수는 2천만 주, 상당히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소진율 2% 정도고 약 30%를 주요 주주들이 가지고 있어요. 7위 14, 1,400만 주가 유통되고 있고 한 800억 정도가 유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당연히 코로나 관련된 거겠죠.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이네요. 1시간 진단기. 일단은 진단 키트는 대장주가 있죠, 명백하게. 그리고 그냥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종목이 EDGC랑 RFHIC 그게 있죠. 걔들이 있어요. 그 다음 바이오 스마트도 처음에 좀 주목을 받긴 했었어요. 받긴 했었지만 요새는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러긴 한데 밀려났죠. 예. 바이오 스마트 코로나 처음 창궐 했을 때 주목을 안 받았어요. 분명히. 매출액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바이오 스마트도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거의 매번 이렇게 매출액이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괜찮았고, 작년에는 그렇게 영업이익률은 높지 않았어요. 분기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조금 올랐고, 확실히 시즌보다는
그 진단 키트 관련해서 매출액이 덜 잡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차트 보면은 이때 많이 들어왔죠. 사람들이 이때 상한가를 가고 이때 첫 상한가를 가고 이때 가고 나서 살짝 상한가가 풀렸을 때 좀 들어오고 그 다음 쭉 오르니까 사람들이 우우 산 거예요. 그래서 이때랑 이때 사이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하락하니까 또 사고 거래량 왕창 터졌죠. 이때도 뭔가 기사가 떴으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겠죠. 대부분은 이때쯤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모아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만약에 이때쯤 산 사람들은 가슴이 상당히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방금 캐몬이랑 좀 비슷하죠. 비슷하게 좀 뭔가 가운데가 휑하죠. 불안하죠. 이런 종목은 나중에라도,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20일선 정도까지는 내려올게 됩니다. 20일선이랑 만나러 내려와요. 지금 이 매물대가 뭔가 심상치 않은데 언제 이것도 아마 최근에 들어온 매물대 같아요. 이때쯤. 이제 여기랑 여기를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주봉은 조금씩 올라온다고 치면 한 8,500원 정도, 8,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원 정도 이렇게 매수가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뭐 매수하지 마시고, 평단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모르니까 좀 말씀드리기 뭐하긴 한데 일단 고무적인 거는 여기서 양봉으로 쭉 끝났어요. 끝나긴 했지만 설령 여기서 쭉 더 날아가더라도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길 저는 권장드릴게요. 근데 또 몰라요. 저는 시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4, 5만원 갈 때도 저희 회사 직원이 물어보길래 저는 안 삽니다 그랬거든요. 이때쯤 저는 안 삽니다.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한 건 답 없습니다. 살려면 이때 샀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이거는 이 이상은, 그러니까 이 구간 이상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 막 단타하고 막 그렇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버려 두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단타하려고 막 사고 파고 하면은 머리털 다 빠집니다. 저는 성격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제 스타일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꼭 참조해 주세요. 알지도 못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댓글로 욕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쨌든 바이오스마트 보면은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때까지 내려온다고 하니까 아찔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지지를 충분히 해주잖아요. 이 선에서 쭉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이 매물대가 늘어나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추가 매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매물대가 점점 생겨요. 이 사람들 평단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평단도 조금씩 내려가니까 생겨요.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지지하다 보면 또 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종목의 특성과 그리고 그 종목이 가진 고유의 뉴스, 호재, 악재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감안을 해주십시오. 제 말도 정답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차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음으로 레고캔 바이오입니다. 세 종목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잘 가네요. 레고캔 바이오 보면은 시가총액이 꽤 크네요. 코스닥 32위 업체고,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주식수가 되게 적네요. 2,300만 주. 그래서 이제 주가가 55,000원 정도로 형성되고 있고, 외국인이 10% 정도 가지고 있고, 주요 주주가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에다가 외국인 10% 하면 30%, 한 70% 정도만 유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볼륨이 상당히 크죠. 매출액도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흑자를 냈습니다. 작년에 흑자 안 냈으면 관리 종목 됐겠죠. 계속 적자였으니까. 혼신의 힘을 끌어모아서 흑자로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텔콘이랑 비슷하네요. 블록딜 850원 한토파. 레고캠을 처분을 했구나. 7월 29일날. 좀 복잡한 종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바이오주는 다 이래요. 팔았다고 해서 마이너스 7.77%에서 끝났고, 무시앱텍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고 있구나. 바이오주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고요. 이때가 제일 바닥이 튼튼하죠. 바닥이 튼튼하고 조금씩 주가가 오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선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신규 입성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제일 많네요. 이때랑 이때쯤 사서 이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이 한 이 정도로 맞춰진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때 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때 처음 입성해서 평단을 조금씩 낮춰간 사람들이 많을 거고,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평단을 안 낮추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평단은 낮춰주는 건 꼭 필요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약간 용트림 같이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죠. 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21선을 타면서 올라가는 형태를 취해줘야 돼요. 타면서 올라가는 형태. 코로나 치료제 연구 중인 회사들이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회사들도 많고, 그리고 치료제가 말이 치료제지, 이 방법을 활용한 치료제, 이 방법 활용한 치료제 엄청 많죠. 종류가. GM, CSF, 우리가 아는 텔콘, 알프제약 같은 경우, 그리고 항체 치료제, 면역력 치료제, 그리고 혈장 치료제, 종류가 엄청납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쳐내고 해서 한 개 또는 많아봤자 5개가 있다고 하면 5개 중에 한 3개 정도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 3개 중 2개를 병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오캠 바이오는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 시가총액도 크고, 이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는 기관 투자자나 큼직한 펀드 그런 데에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손님이 와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 정도로 해서 마감을 할게요. 오늘 영상은. 그리고 저녁에 생방송을 한번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